네, 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윤은지입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하죠. 워렌 버핏이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3년간 쭉 지켜본 결과 미국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없다는 것을 확신한 후 투자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미국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워렌 버핏의 부동산 투자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미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흐름을 보았길래 지금 이 시점에 투자를 시작하게 된 걸까요? 자, 그래서 저희도요, 매주 투자의 귀재를 모시고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매주 금요일은요, 부동산경제연구원의 최기홍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최기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투자에는 워렌 버핏이 있다면 주식에는 부동산 투자에는 우리 최기홍 원장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지만요. 그래도 원장님께서는 워렌 버핏의 이 분석 어떻게 좀 보시나요? 미래 가치 투자에 거의 중점을 뒀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도 지금 현재의 가치가 큰 것들보다는 네. 향후 미래 가치가 큰 이제 그런 시장 쪽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은요, 최기홍 원장님과 함께 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함께 하실 텐데요. 자, 원장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떤 주제로? 과거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아무래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비슷한 사례들이 나왔을 때 네. 어떤 투자의 상황 대처가 좀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부동산이 왜 이렇게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무척 기대되는 시간인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최기홍 원장님과 함께 땅에 대한 모든 정보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2017년도 현 시점의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그리고 상가, 이렇게 크게는 부동산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죠. 근데 먼저 이걸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갖게 됐는지를 저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90년도에는 금리 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 굳이 다른 투자처를 찾아낼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가 10억의 자산이 있다고 했을 때 90년도에는 은행에 넣어두기만 하면 사실 10%의 연이자만 나와도 1년에 1억씩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원금 보장이 되는 그렇게 리스크가 낮은 상태에서 그 1억이라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굳이 다른 투자처를 찾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98년도 IMF를 맞게 되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 자체의 기조가 완벽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넘어오는 99년도부터 해서 정권이 한번 바뀌어 나가죠. 그러면서 우리가 2000년도부터는 이 IMF를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IMF를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신경제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냐? IT죠. 그때 당시 정부에서는 이 IT 사업을 엄청나게 장려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신경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거기다가 IMF의 이 탈출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왜 이 시장에 반영됐는데 그게 하필 부동산이냐 이거죠. 근데 가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2000년도 초반에 어떤 재테크, 세테크, 경매, 부동산, 아파트 투자, 이런 주식 투자 여러 가지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때 당시에 어떤 성공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의 그런 관심이 엄청나게 높았던 시절이죠. 그런데 그때 그게 고스란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내려고 한 게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0% 뭐 언저리 왔다 갔다 그 정도의 금리에서 이제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 투자처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아파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파트의 개념을 한번 먼저 보면 제가 95년도에 아파트로 이사 갔고요. 이때 물론 저는 이제 시골입니다만 이때 저희 동네 아파트가 사실 몇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90년도 중반부터 90년대 하반기까지의 이제 지방의 아파트 보급률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원래 주택 살던 친구들이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면 무슨 아파트 이렇게 땡땡 어떤 건설사의 이름만 들어간 아파트명을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힐스테이트, 뭐 LG 같은 경우에는 자이,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샵 이런 식으로 뒤에 브랜드가 따라가죠. 자, 이게 이 시점으로 넘어갈 때 이 아파트에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만약에 현대 아파트였다 그러면 힐스테이트를 옆에다가 글자로 써서 이렇게 외벽에 바꿔놓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왜냐? 이제 브랜드가 들어가 있냐 들어가 있지 않냐에 따라서 그 아파트의 가치가 완벽하게 달라지는 시절이 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주거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이제 투자처로서의 이제 환경을 만들어낸 어떤 상품화의 가치가 된 게 현재 아파트 시장인 거죠.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이 기업들의 대기업들의 마케팅이 맞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기존 아파트와의 차별화가 지금 현재의 아파트 투자 시장을 불러온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요즘에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나 이런 언론들을 찾아보면 지금 현재의 공급 과잉 때문에, 또 하나는 첫 번째는 공급 과잉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떠한 정책들을 기다리는 상태라 지금은 아파트 시장을 관망하는 상태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왜냐? 지금 첫 번째로는 공급 과잉이 지금 올해와 내년에 약 80만 호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평년으로 따져보면 거의 한 6년, 약 6년에 해당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이제 시장 변화를 좀 지켜보겠다 하는 이런 관망 상태들이 지금 많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기에 부동산 대책들도 좀 많이 나왔겠어요. 네, 이 IMF 시절에 이제 완화 정책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심리 자체를, 기대 심리 자체를 올려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02년도, 그러니까 신 IT 경제가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시장의 어떤 기대 심리들이 크게 이렇게 부여가 되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참여정부 때는 이 너무 올라가는 부동산을 좀 억제하려고 사실 이때 당시에 처음 나온 게 지금 현재 논란이 많은 LTV하고 DTI가 이 참여정부 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동산은 지금 내가 사면 오를 것이다. 그 기대 심리를 꺾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꾸준한 상승이 나왔고, 나중에 이제 이 전정 정부에서 한 번 더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게 서브프라임 사태가 오면서 다시 한번 부동산이 주춤하는 시절이 오죠. 그래서 다시 이 전 정권에서는 조금 완화 정책으로 해서 조금 규제를 풀어놓은 상태였지만 그게 현재까지 와서
약간의 답보 상태를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너무 정책에 연연하다 보면 네. 이게 투자 시기를 놓칠 수 있다. 그것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과거에서 현재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부동산 투자가 꼭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또 상가 쪽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상가 쪽의 투자는 좀 어떤 편인가요? 네, 지금은 이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의 발전이 저는 상가 시장의 변화를 불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예전에는 외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연령대도 그렇게 젊지 않았었고 어떻게 보면 그 솜씨가 좋으신 분들만 이렇게 장사를 하셨었는데 네. 이제 지금 카페나 식당을 살펴봤을 때 예전에 지금만큼의 카페 시장은 없었습니다. 맞아요. 90년도 후반까지도 네. 없었고요. 식당도 이제 어떤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것도 사실 90년대 후반까지는 물론 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활성화가 되진 네. 않았던 시절이죠. 그런데 지금 이 두 시장이 엄청난 그 소비 인구들을 끌어오기 때문에 이제 장사가 또 다른 재테크의 수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이 어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상가를 먼저 분양받고 이 수요자들에게 임대를 해주는 시장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가 시장이 자리 잡게 됐고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를 이렇게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주로 젊은 연령층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장사를 하려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 충분한 상가의 어떤 그런 소득, 임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서 주로 요즘에는 신도시 쪽으로 이렇게 상가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사실 신도시 상가가 그렇게 가격이 저렴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어떤 업종이나 위치나 주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 후에 지금 현재의 그 상가의 금액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시고 그런 다음에 투자하시기를 좀 권유드립니다. 네. 자, 아까 외식도 여쭤보셨지만요. 우리의 문화가 좀 여가 문화가 달라지면서 이런 상가 투자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우리의 그런 식문화, 옛날로 좀 돌아가서 얘기하면 텐마루 문화가 지금은 이렇게 발전을 해서 카페 문화와 프랜차이즈 문화로 바뀌어간 겁니다. 예전에 네. 혹시 시골집에 가셔보면 네. 예전에 그 텐마루 네. 할아버지 댁에 가면 있던 그런 텐마루에 동네 손님분들이나 이렇게 먼 외지에서 손님분들이 오시게 되면 거기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거기서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하고 차도 마시던 그런 문화 자체가 이제 주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런 텐마루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 텐마루 그 문화의 공간을 대처할 수 있는 대처 공간이 이제 현재의 카페와 이제 프랜차이즈 식당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적인 요소도 부동산 시장에 충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사실 3대 투자라고 하죠. 아파트, 상가, 그리고 토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와 상가는 이제 받고 이제 토지를 좀 살펴보면 되겠네요. 네. 네. 지금 현재 토지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네. 사실 토지라는 것이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수요자가 많아야 즉 그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스펙트럼이 넓어야 그래야 당연히 집가는 올라가는 올라가죠.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죠. 네. 그런데 이 토지가 이제 필요한 어떤 그 목적이 다양해지려면 사실 어떤
용도 지역의 변화가 좀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보통 토지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농지를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지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용도가 다양한 어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뭐 공업지나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들이 지금 현재 아주 많이 나왔다는 거죠. 왜냐? 왜 이게 많이 나오게 됐냐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참여정부 때 이제 지방 그 활성화를 위해서 세종시, 그러니까 행정도시를 먼저 내려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서울에 있는 어떤 공공기관들을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내려보내는 혁신도시 그리고 기업도시까지 이게 사실 전부 다 지방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도시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지 상태 혹은 임야 상태이던 지역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주변 집가가 같이 동반 상승하게 되는 그런 효과들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분들은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일부 지역의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투자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진행된 거는 지금 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 지금 하시는 게 뭐 어떻게 시간적으로만 비교를 하면 비록 다소 늦다고 할 수는 있지만 아직 여러 지역들이 어떤 상승의 여력을 충분히 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을 이렇게 투자를 하시게 될 때 반드시 전문가들과 상담 후에 그리고 이 지역의 미래 가치를 같이 분석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부동산 상승 원인, 참 문화와 정책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요.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두루 종합해서 보는 안목이 좀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투자자들의 이런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줄 수 있도록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과 현장에서 바로 만나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요즘에 이슈화가 되어가고 있는 어떤 부동산 정보라든지 그거를 현장에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해봤습니다. 2017년 아파트 상가, 토지, 대전망에 대해 부동산 경제연구원 최기용 원장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여의도동 25-11번지 뉴스홀딩스 5층에서 2017년 7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오늘은요. 부동산 경제연구원의 최기용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전문가가 직접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거나 앞으로 투자 계획들 세우시면서 이런 점이 궁금했다, 이런 점이 곤란했다 하시는 부분들 저에게 주저하지 마시고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전에 채택된 사연에 관해서는요. 상담 연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24-1번지 보유 중입니다. 약 1,200평 정도 되는데요. 현재 그냥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개발해서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자,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200평 정도, 굉장히 크네요. 네, 네네. 요거를 지금 그냥 두고 있으신 상태이신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분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이걸 지금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해서 활용할지를 지금 물어보셨는데요.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 지역과 보전관리가 같이 묶여있는 지역이고요. 예. 지금 보시면 여기는 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공장 설립 내용이죠? 승인 지역과 예. 또 하나는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이 두 가지를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이게 여러 그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공장 설립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장 설립이 가능한 지역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승인 절차를 한번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수도법으로 걸려 있는데요. 이 수도법이 정하해 놓은 공장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승인이 받은 이후에 설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번 더 조금 약간 무게감이 있다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남양주나 이천이나 용인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팔당호 때문에 상수원 보호로 인해서 이게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공장이나 조금 주변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수질 오염이 예상되는 어떤 업종들은 분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장 지역들과 또 주변에 전원주택단지 지역들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걸려있던 수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제재 절차는 지금 이 천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는 주변 개발 상황을 미뤄봤을 때 어떤 원하시는 개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땅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서 직접 거주하실 목적이 아니시라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땅만 어느 정도 이렇게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어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정도의 땅만 이렇게 다져놓고 직접 건축 행위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동산을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 때 주로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 이 땅을 어떤 원하는 수요자들을 한정 짓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건축 행위를 해버리면 여기에 그 건축 행위를 해놓은 그것을 원하는 사람만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층이 낮아집니다. 제한이 생기네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수요층을 제한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누가 들어와도 바로 어떤 건축 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정도에만 땅 작업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매매를 생각하시든지 저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네, 상담 받아보셨는데 좀 어떠세요? 궁금증이 해결이 좀 되신 것 같으세요? 네, 궁금한 게 좀 많이 풀렸습니다. 다른 네, 것도 혹시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네, 아, 괜찮으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 좀 만나볼게요.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1511번지입니다. 지평역 주변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활용할지 또 주변 전망은 어떨지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거주하시는 곳도 양평군이신 거예요? 네. 그러시구나. 자, 어떤 목적으로 혹시 토지 구입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 투자를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갖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전문가와 네.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양평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이 제가 좀 살펴봐야 알겠지만 보통 양평 같은 경우에는 군사 지역의 영향들을 많이 받는 지역이라 이게 네. 투자하실 때 어떤 좀 신중을 좀 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한보호 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게 폭발물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가스 시설도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첫 번째로 혹 거기에 개발 행위를 하시려고 할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 활용 가치가 좀 무겁다고 지금 먼저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건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소 조금 개발 행위가 좀 무거운 지역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좀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지평역이 있는데 사실 여기는 역세권의 영향을 받기는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래 라인까지는 다 아까 말씀드린 그 개발 제한구역, 그러니까 군사보호구역으로 지금 묶여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아래 지역까지는 사실 개발하기는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또 하나, 거기에 근거가 자세히 보시면 지평역 뒷 라인부터 지금 이 도로 라인을 타서 쭉 내려와 보면 이 지역까지는 민가가 단 한 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밀어봤을 때 지금 이 건너편에 있는 민가도 지금 한 채 정도나밖에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이 라인 안쪽에는 거의 그 군사지역의 영향으로 개발에 큰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비닐하우스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향후 전망을 사실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그냥 그 땅 활용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어쨌든 주변에 여기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장기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저거 조금 묶여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활용은 그래도 최대한 하신다면 현재 뭐 하고 계신 비닐하우스 정도? 네, 비닐하우스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큰 활용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 보시면 비닐하우스들이 이렇게 질비해 있는 것들이 네. 어떤 다른 개발의 개발의 이렇게 행위 자체가 좀 제한이 많이 돼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좀 만나볼까요? 서울시 양천구 목동 건영 아파트 보유 중입니다. 전망이 어떤가요? 또 계속 보유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목동 건영 아파트에 거주 중이신 거예요? 아, 거주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진 않고 보유만.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시죠? 네, 네, 맞아요. 네, 전문가와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 서울 지역 안에 이렇게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또 직접 거주도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갖고 계신다는 걸 보니까 네.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 네. 이 지역의 향후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어떤가요? 지금 사실 여긴 염창역의 어떤 역세권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이 건영 아파트를 제외하고 전부 다 빌라촌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빌라촌을 이 건영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이 아래 지역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아래까지 이 목동에 정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는 좀 벗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 사실 목동의 주 이렇게 투자처로 떠오르는 지역은 이쪽 지역인데 여기를 제외하고 지금 보시면 이 용왕산 건너편에 자리를 하고 있는 건영 아파트다 보니 여기는 이 목동 아파트들과는 약간 별개의 시장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사실 여기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신목동역이나 오목교역 이런 주변 다른 역의 영향을 받지만 여기는 염창역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역세권의 영향도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은 원래가 뭐 잘 아시다시피 학군이 좋은 지역이라 이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는 지역이지만 지금 요즘에 어느 정도의 상승 효과는 있지만 사실 건영 아파트는 그 정도의 영향은 받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 여기는 이 용왕산이 그리고 이 도로 자체가 이쪽과는 별개의 지역으로 개념을 잡아놨기 때문에 사실 지금 목동의 아파트 값
올라간다, 떨어진다의 영향보다는 약간 그냥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좀 강한 지역이다, 강한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하고는 별개의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가 혹여 어떤 하락의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 이 지역은 이 아파트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영향이 없나요? 전혀 없다라기보다는 사실 다른 시장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영 아파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전세일지 월세일지 모르지만 충분한 수요가 있는 아파트 그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조금 더 보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얼마나 언제까지 좀 보유해야 하는 건가요? 그걸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1년이다, 2년이다 이런 시간적인 제한보다는 네. 정부의 정책. 정책이 나온 다음에 그게 시장에 반영된 다음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보고 움직이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동은 원래 학군으로 유명한 지역이라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이 흘러나와도 제 판단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요,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전화 상담이 아니라요,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미나 일정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7년 아파트 상가, 토지, 대전망에 대해 부동산 경제연구원 최규용 원장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여의도동 25-11번지 유스홀딩스 5층에서 2017년 7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계속 이어서요. 사전에 채택된 사연에 대한 방송 중 전문가와의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1564-2번지와 1567번지입니다. 보유한 지 벌써 6년이나 됐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떤가요? 라고 네,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전화 연결됐을까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보유하신 지 벌써 6년이나 되셨어요? 네네. 네, 혹시 투자 목적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전에 네, 그때는 좀 돈이 좀 있었을 시기라 네. 뭐 이렇게 몇 달이 건너가지고 좀 소개를 받아서 현장에 뭐 가보지도 않고 아이고, 그냥 샀어요. 아이고. 그게 이제 뭐 지금 어떻게 된지 알아보지도 않았고 그냥 뭐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사실은 네. 예, 그게 뭐 그냥 뭐 그러면은 그냥 팔아버릴까 어쩔까 좀 생각이 아유, 들어서. 왜 그러셨어요? 지금 너무 목소리가 자포자기하고 계신데 아직 상황은 아무도 모릅니다. 무턱대고 샀지만 여기에 또 엄청난 개발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전망이 어떨지 모르니까요. 자, 자세한 네.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이걸 벌써 6년이나 갖고 계셨어요? 아, 예, 6년 좀 된 것 같은데, 그 뭐 지금 뭐 별 저기가 없으면 그냥 뭐 팔고 그 돈으로 딴 거나 할까 생각.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과연. 예. 자, 어떤 곳인가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초반에 상담했던 분처럼 여기도 공장 설립 승인 지역입니다. 아유. 그러니까 여기도 다시 한번 이제 공장을 이렇게 승인할 때는 설립할 때는 승인을 한번 받아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네. 이제 농림지역과 농업진흥구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년을 보유하셨으니까 저는 주변 지금 상황들을 좀 지도로 봤을 때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어떤 관광단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산업단지라든지 이제 그런 지역들은 조금 보기 어렵고요. 이제 어떤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오토캠핑장이나 이런 캠핑 시설들이 조금 들어오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4년 정도 더 좀 이렇게 갖고 계시기를 좀 권유드리냐면 네, 4년 뒤에 뭔가 일어나나요? 아니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기보다는 네. 사실 농림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접도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옆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 보고 사셨지만
그래도 그나마 정말 나쁜 땅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도 접도구역이라 어느 정도의 충분한 활용 가치는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6년 보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장기 보유 혜택을 좀 받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직접 작용을 하고 계신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혹시나 작용을 하고 계시지 않고 이게 뭐 지금 농지은행이나 이렇게 위탁이 되고 있다면 한 2년 정도만 더 갖고 계셔도 네. 사실 나중에 이게 최대 34%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세테크의 방향으로 가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사실 여기 이 땅을 매도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다고 했을 때 이 2년 안에 이 34%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세테크의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있느냐? 사실 저는 지금 현재 시장상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한 2년만 더 보유를 하신 다음에 이거를 세금 쪽으로 좀 혜택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요. 접도, 도로가 옆에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여기가 맞습니다. 뭐 폭발물이 있거나 군사 보호 지역은 아닌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여기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기는 어떤 개발 행위에 어떤 좀 무거운 어떤 제한 사항이 걸려 있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주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공장이 들어오긴 어렵습니다. 왜냐? 공장은 보통 IC 주변으로 많이 이렇게 활용되기 때문에 여기는 공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는 낮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사실 어떤 개발 행위의 제한 자체가 크진 않아요. 단지 어떤 수요층이 여기를 개발할 목적으로 와야 되지만 그럴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장기 보유로 해서 세테크 방향으로 이렇게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 거를 네,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요. 다음 사연 좀 만나볼게요.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676 그리고 677번지입니다. 앞으로 전망이 너무나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간단 명료한 사연 보내주셨어요. 전망이 무척 궁금하신 모양인데요.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목소리에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아닙니다. 그래요. 자, 혹시 어떤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딱히 그런 목적까지는 없었고, 그 주위에서 네. 구입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아, 주위의 이야기를 듣고 예. 직접 뭐 가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전문가랑 상담하시고 하셨던 거예요? 전문가랑 상담 안 하고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래도 이분은 다행이네요. 직접 가서 확인을 하셨답니다. 자, 그럼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이천 지역이 많이 이렇게 좀 이슈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시청자님의 땅이 이제 어떤 그 이슈의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 땅은 좀 어떨까요? 여기도 보면 계획관리 지역에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제가 아까 상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천은 마찬가지로 8당호의 그 이제 상수원 보호의 목적으로 이렇게 일부 지역들이 묶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천은 지금 지도로 보시면 서이천 IC를 중심으로 물류단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지역도 물류단지고요.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이 여러 가지 공단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물류단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여기는 고속도로가 두 군데가 지나가는 지역에 끼어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고속도로의 영향을 받기가 쉽지는 않은데 지금 여기는 이쪽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 하나와 이 옆으로 가는 영동고속도로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다행인 것 중에 하나가 네. 국도가 고속도로 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국도가 바깥쪽에 자리를 해 있다면 네. 이 지역은 고속도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개발 어떤 영향이 낮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인에서 이천을 넘어가지고 저 끝으로 넘어가는 국도
지금 거기 사이에 끼어 있는데 여기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게 이천 마장 택지개발지구 여기에 영향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은 이쪽이 이 라인에서 고속도로가 감싸져 있고 또 하나는 물류단지 옆에 서이천 IC가 있기 때문에 이쪽도 어떤 물류단지의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그리고 또 하나 택지개발이 밀고 영향이 내려왔을 때 사실 이 주변에는 산지가 좀 있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조금 더 장기적인 전망으로 살펴봤을 때 주변의 개발 영향들을 지금 현재 돼 있는 건축 행위들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팔당호 수자원을 보호하는 그래서 어떤 개발 행위에 제한이 있는 지역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활용도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몇 년이나 좀 더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하나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마장 택지개발 지구의 어떤 완공 시기가 다 달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서이천 IC가 뻗어가 있는 방향이 이쪽은 지금 하나지만 이쪽 라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예 전무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까지도 좀 따져본다면 충분히 왜냐 지금 이 고속도로에서 이 마장 택지개발 지구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다 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고속도로가 혹시나 나올 수 있는 도로가 연장이 되면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장 택지개발 지구의 어느 정도 완공 시기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사연 좀 만나볼까요? 세종시 도담동 웅진 스타클래스 25평형대 한양 수자인 LCT 25평형 아파트. 자, 부모님께서 두 아파트를 보유 중이신데요. 매도해야 한다면 과연 어느 쪽을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파트 두 개에 관한 어느 쪽을 매도해야 해야 과연 이익일까? 이런 사연인 것 같은데요.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파트 두 채를 그냥 어떻게 해야 할까? 행복한 고민이신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네, 그래요. 자, 부모님께서는 좀 어느 쪽을 매도하는 게 좋다고 좀 생각 중이세요, 지금? 제가 지금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두 개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네. 이거 앞으로 두 아파트의 전망이랑 네네. 매도 시점 같은 거를 알고 싶어 하셔가지고 제가 그쵸.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전망이 중요하죠. 뭐 앞으로 괜찮아진다 그럼 지금은 절대 팔면 안 되니까 네, 전문가와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세종시에 아파트를 두 개나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요? 네. 아우,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막 자리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잡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물량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지 보유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자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종 시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시를 볼 때는 조금 다른 면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얘기냐? 사실 보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금강이 어떤 세종시의 생활 권역의 경계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얘기냐? 이쪽은 세종특별자치시청이 있고요. 이쪽은 행정 이제 타운이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여기는 지금 수자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디 영향까지 받을 수 있냐? 이 대전의 신탄진 영향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사실 처음에 세종시가 만들어지고 자리를 잡기 전에 이 대전의 유성구가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유성구의 아파트 값이 좀 오르던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시 세종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자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전 신탄진의 영향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생활 권역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 웅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웅진은 어떤 행정청사의 영향을 받지만 저는 이 영향도 영향이지만 사실 이 웅진만 따로 봤을 때는 이 주변에 지금 충대병원이 들어오죠. 근데 정말 이건 포인트입니다. 어떤 얘기냐? 전라남도에는 대학병원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병원 하나가 그 지역의 어떤 도시 인프라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사실 어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인원들 때문에 뭐 주변에 소비 인구가 늘어나고 거주 환경이 좋아지고 물론 이 영향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대학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 인프라의 그 어떤 수준 자체를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지금 웅진 아파트는 지금 바로 위에 형성되는 이 충대병원 이 지역에 이 병원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서 또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이제 세종 정부청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의 영향은 조금 미미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부청사나 주변 어떤 도시 인프라들의 영향이 너무 좋은 지역이다. 그리고 바로 앞에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둘 다 보유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아파트의 생활 권역 자체가 다르고 이 두 아파트의 어떤 상승이나 어떤 거래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요인들 자체가 좀 구분이 돼야 돼요. 요즘에 신도시의 어떤 개발 형태나 자리 잡아가는 형태들을 보면 사실 어느 한 지역이 뚜렷한 번화가의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권이 좀 흩어진다. 약간 이런 분위기를 많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래쪽에 지금 세종시청 주변에는 지금 상업지역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어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별개의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보유하는 것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담 받아보셨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일단은 전망이 밝습니다. 뭐 당장 1, 2년이 아니라 조금 장기전으로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네. 희망 버리지 마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도 정말 다양한 사연들 직접 전문가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모두들 정말 상담 결과가 조금 안 좋은 케이스도 있었고 낙관적인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희망 버리지 마시고요. 좀 장기전으로 보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미나 일정도요.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아파트 상가, 토지, 대전망에 대해 부동산 경제연구원 최기용 원장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여의도동 25-11번지 유스홀딩스 5층에서 2017년 7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부동산 매거진 오늘은 최기홍의 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원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행복했고요. 또 다음 주에도 더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정보들이요. 정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겠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매거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